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6.25를 왜 주셨나?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 6.25를 주신 것이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이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것,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문창국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뜻대로 문창극 전 주필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문창극 사태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담당하는 정치부 최현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캐스트 처음 나오셨죠? 예, 처음입니다. 자, 우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문창극 후보자 발언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습니까? 예, 문 후보자가 이제 지명되고 다음 날 네. KBS에서 첫 보도를 했습니다. KBS에서 했군요. 예, 예. KBS가 그 세월호 참사 등에서 제대로 이제 보도를 하지 못해서 기레기라는 뭐 얘기까지 듣곤 했는데. 기자 쓰레기 그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길환영 사장이 해임되고 나서 네.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 하에서 이제 취재를 열심히 해서 그런 특종을 했다는데요. 자, 이 발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선 좀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크게 그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민족성과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우리 민족을 뭐 게으르고 더럽고 비독립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술자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얘기를 국무총리가 되신다는 분이 공개적으로 다수의 청중 앞에서 했고, 이제 그 얘기가 사실 예전에 일제가 우리에게 이제 그 주입한 의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친일적인 총리 아니냐, 후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역사 의식 부분에서 좀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네. 일단 그 일제시대나 분단, 6.25를 모두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극단적인 반공의식과 친미의식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그 정부가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 위안부 발언 때문에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러분 아직 생존해 계신데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강하게 예. 뭐 비판 같은 것이 나오고 있죠. 예, 어제 문 후보자가 그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딸 셋이 있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은 전혀 받아들이실 그런 의사가 없어 보이십니다. 어떤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네. 그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입에 발린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 정말 분해 죽겠어요.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총리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할게요.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겠다. 예,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안부 문제를 놓고 그 박근혜 정부, 아베 정부가 역사적인 지금 갈등을 빚고 그렇죠. 있거든요. 갈등 심하죠. 예,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분이 이제 총리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취했던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좀 웃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창국 후보자가 그 제주 4.3 항쟁을 폭동 사태다,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주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제주에서 4.3 항쟁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아픈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희생됐고, 그래서 이제 문 후보자가 이거를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당장 그 새누리당이 이번에 그 제주지사로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예. 당선이 됐죠. 예, 원희룡 지사가 그 13일에 대변 임명에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문 후보자는 4.3 사건을 폭동 사태, 공산주의자들 반란으로 표현했다. 이런 발언은 문 후보자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의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유족이랑 제주도민에게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서 국회 청문회 대상도 다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문제는 그 현재 국무총리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국무총리가 되든 국무총리가 맞습니다. 위원장을 하게 돼 있군요. 당연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총리실 산하에 그 제주 4.3 명예회복위원회 외에도 그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그다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위원회 등이 또 산하에 있어서 그런 위원장들을 다 총리가 맡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그 위원장이 산하에? 아니고 산하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위원회를 맡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문창극 후보자가 제주 4.3에 대해서는 사과를 명확히 하지 않았죠?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예.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문창극 후보자 발언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좀 지나치게 적대적이고요. 좀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예, 친밀감을 친밀적이다. 표시하는 친미적이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요. 이런 분이 총리가 되면 남북관계나 대중관계 이런 외교 부문에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 굉장히 좀 전문가분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악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북한에 대해서 대화나 협상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민주화, 자유화, 기독교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을 기독교화 시켜야 예. 된다고 그랬죠. 민주화 시키고 네, 이게 사실 중국과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하고 있고 네, 중국에 대해서도 정치 체제나 종교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장 그 나라들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문창극 후보자가 그 낙마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으로 이제 인식을 할 거고 그 나라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와 지금까지 사실 중국과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해왔고 시진핑이 곧 방한하게 돼 예, 있죠. 7월 달에 방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과도 드레스덴 연설 등을 통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 좀 이렇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문창극 후보자는 기독교 장로신데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다소 좀 원리주의적인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종교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불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 모임인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가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했고요. 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전이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였는데 이번에는 오늘 16일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고요. 이제 불교계는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이제 피해의식이 좀 있죠. 갈등을 빚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창극 후보자가 될 경우에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불교계뿐만 아니라 유림들도 저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여러 군데 지금 적을 만들어 놨군요. 그렇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 생각입니다. 16일에 이제 중앙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을 하고요.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17일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다 제출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정도 되면 뭐 임명할 테니까 동의해달라 이런 의사 표시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임명을 강행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임명을 강행하는 분위기고요. 한 3단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첫 단계로 어저께 사과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문회에서 이제 여야 의원들이 맞붙어서 이제 논란을 싸우겠죠. 논란을 벌이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표대결로 가서 이제 총리를 선임하겠다 이런 일정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꽤 오래 순방을 갑니다. 5박 6일인데 그동안 아마 좀 여론 추이를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총리 후보를 지명할 때 문창극 후보자의 이런 발언을 사전에 좀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사실 뭐 그 부분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교회에서의 강연이잖아요. 강연한 거죠? 예. 네. 이거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 과연 알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방송사에서는 이제 그 보도하려면 영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명 교회 장로 출신이 공직 후보자가 되면 그 홈페이지에 가서 영상들을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방송 기자들이 그렇게 취재를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전 단계, 취재 단계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들도 사실은 그 영상을 KBS 외에도 미리 스크린 한 대가 있다고 하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청와대도 좀 알고 있지 알고 않았을까. 있었을 것이다. 예. 임명동의안 통과가 정치적으로 볼 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탈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해서 다 찬성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가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거니까 무기명 예. 표결로 하게 되겠죠. 무기명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이인재 의원이나 김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이재우 의원도 반대 의사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새누리당 초선 의원 6명도 앞서 그 반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굉장히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걸 통과시켰을 경우에 단체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국피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임명동의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문창극 후보자 스타일로 봐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회 청문회하고 임명동의 절차 하고 엮이면서 어떤 장면이 벌어질 걸로 예측이 되십니까? 그 현재로서는 뭐 사퇴하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낮다. 예, 네. 그 어제 이제 문 후보자가 그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해명하지 않으면 더 큰 오해와 불신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이제 정면 돌파 의지를 사실상 강하게 밝히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도 낙마를 낙마했죠.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물러서면 정말 이제 전국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완구 원내대표나 윤상현 사무총장 등도 지금 청문회 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일정과는 좀 별도로 친일 총리 민족성 비하 뭐 이런 논란으로 좀 온 나라가 좀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분간 시끄러울 것이다. 예. 예.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최현준 기자 개인적인 예. 전망이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끝까지 고집을 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시죠? 내일 사실 이제 청문 요청서가 이제 국회에 오면 사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 뭐 재산이나 뭐 병역이나 뭐 가족 관계에 대한 네. 검증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나 민족관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네. 사실 그 정도 그 발언이면 그 웬만하면 아마 낙마를 하셨을 텐데 지금 버티고 계시거든요. 근데 역치 상태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조그만 거 하나만 딱 얹혀져도
사실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네, 다른 문제가 하나만 나타나도 예, 낙마할 위험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곧 또 730 그 재보선이 있고 재보궐선거 있죠.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그 부담을 많이 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가 되기는 예. 어려울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을 잘 살펴보면 문 후보자는 매우 보수적인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계에서는 그를 보수 논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극우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언론인들 중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이 보수적이거나 다소 극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주요 공직자입니다. 국무총리가 극우가 임명된다면 행정부 전체가 극우가 되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극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문창극 후보자가 언론계에서 쌓은 명성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것이 애초부터 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문창극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이 자기 편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인사가 정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따져봐도 새누리당은 지금 730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정말 국무총리가 된다면 새누리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이쯤에서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문창극 후보자를 주제로 진행한 한겨레 캐스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최현준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현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성환영이었습니다.